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에 꼭 필요한 소도구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실제 숙제인데 들고 가다가 어딨니? 그러면 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경정신과에는 DSM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DSM-3일 때 화병이 등재가 돼서 우리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DSM-4까지도 화병이 있었고 화병을 조금 자세히 분류했다가 DSM-5에 와서는 이제 정서장애로 분류가 되면서 화병은 빠졌죠. 이런 식으로 DSM에 대한 정의가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DSM-5를 기준으로 해서 ADHD에 대한 진단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찾아보시고 그 기준에 따라 ADHD의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과 관련해서 9개 정도를 이제 예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 6개 이상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느냐가 이제 또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기들 할 때 너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서 ADHD가 아닌 아이를 이제 ADHD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일 때 그 또래와 관련된 어떤 학업 또는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세심한 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세심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부분 있죠. 그런 거 말고 자꾸 반복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셋째, 수업을 듣거나 직장 상사가 무슨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브리핑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선생님을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수업을 들을 때는 딴청 피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데서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다면, 또는 업무 중에도 진짜 딴 생각하는, 퇴근 후에 약속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겠고요. 나는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도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인데 따라하지 못하고 지시를 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못하는 거죠. 청소를 시켰는데 여러 사람이 빗질하고 있는데 혼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통 우리가 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체계화가 딱 돼 있고 이 다음 단계는 뭐야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일이 편하잖아요. 대부분 그걸 능숙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체계화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정신적 노력, 끈기 있게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업무와 관계가 아니고 스스로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끝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에 꼭 필요한 소도구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실제 숙제인데 들고 가다가 어딨니? 그러면 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고요. 수시로 소도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별거 아닌 자극 있죠. 옆에서 뭐가 파리가 한 마리 나다든지, 뭐 책장이 바람에 휙 넘어간다든지, 뭐 어디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바로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하고 있다가도 그런 사소한 자극을 견뎌내지 못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부모의 입장이나 주변 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명확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해야 그 다음에 저걸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수시로 생기다 보니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일의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9개의 경우 중에 6가지 이상이, 그것도 아주 습관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다면 ADHD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 이것도 9개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6개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증세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증상을 6개 이상 갖고 계시더라도 어떤 몸의 질환, 내부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한두 달 그러다가 많은 경우, 나 작년에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는 ADHD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의력 결핍이 틱으로 따진다면은 음성틱처럼 주로 이제 어떤 집중력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의 장애라면 행동틱처럼 액션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손이나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뭘 만지고 뭘 자꾸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발발발 떨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것이 현재 그 친구가 급하게 뭘 하고 싶거나 긴장하거나 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의 항상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과잉행동 장애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수업 시간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어납니다. 앉아 있는 걸 당연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간혹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이 같은 교실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교육이 된 이후에 ADHD 문제로 자리에서 자꾸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없이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수업 시간에 일어난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뛰어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뛰어다닌다든지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간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조용한 여가 활동. 시끄럽게 막 운동장에 뛸 때는 모르는데 조용한 여가 활동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목적도 없이 바깥에 뭐 동물이 있거나 낙엽이 있거나 눈이 오거나 이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 없는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우리 애는 하루 종일 뭐 쉬지도 않고 뛰어다녀요. 모터가 달린 것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는 아이들도 사실은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경우들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이 대화가 유지가 되면서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끊거나 끼어들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말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과잉행동장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는 질문의 골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답변하는 또는 이 얘기 주제를 돌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인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될 차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르쳐도 지키지 못하죠. 마지막 아홉 번째, 타인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이런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사건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9가지의 경우들 중에 6가지 이상이 있고 그것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요거는 과잉행동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의사도 진단하기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주변에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들 진단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커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DSM-5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과 후자의 과잉행동장애가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둘 중에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